제라늄에 필요한 영양제를 만들다 보니까 어느덧 이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막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저희 배짱님들이 이거 다 어떻게 언제 줘야 되느냐고 문의가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뿌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요 순서예요. 요 순서대로 설명을 한번 쭉 드릴게요. 왜냐면 아이들마다 써야 될 때가 따로 있거든요. 자, 오늘 촬영 보조 청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뿌리나라는 이름처럼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뿌리나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뿌리나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는 시점은 언제냐면 우리 삽목할 때 할 때 루팅 파우더 바르고 그 다음에 꽂죠. 그리고 나서 여기 물에 담궈 놓잖아요. 5-2 법칙이라고 해서 5-2 법칙. 5일은 물에 젖게, 이틀은 마르게. 그때 주는 물에 이 뿌리나라를 타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들어가느냐 하면 이 삽목컵 있죠. 피트모스 상토 쓸 때 이거 물에 개잖아요. 그때도 뿌리나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때 아주 초반에 들어가는 게 뿌리나라고요. 얘는 이제 뿌리 날 때까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어떻게 나느냐면 이렇게 나죠. 아주 튼실하게 나고 뿌리만 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꽃도 나요. 그냥 상태가 그래서 그래요. 자, 5-2 법칙을 한 3주에서 4주 정도를 반복을 하면 이렇게 뿌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얘를 또 옮겨야 되잖아요. 어디다 옮기느냐면 보통 우리가 그것을 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는 가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저는 정식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뿌띠멍팟 8호, 9호, 12호 상황에 따라서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들어가요. 그러면 얘들이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진 않잖아요. 분명히 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흙을 버무릴 때 그때 식물밥을 넣어서 같이 해줘요. 얘 역할은 뭐냐면 뿌리나라랑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흙에 영양분을 공급해서 얘들이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도 공급을 해주지만 근본적으로 뿌리가 잘 나오게끔 해주는 그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분을 옮겨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얘들이 여기에 적응을 해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이참에 그러면 얘는 어느 정도 양이 들어가요? 라고 한다면 저희가 보통 제가 쓰고 있는 이 플라스틱 통 있죠. 다이소에서 사고 있는 게 이게 한 10리터 정도의 흙이 들어가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 밥숟가락으로 1개 정도가 보통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넣어서 버무려서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청님이 제 배합토 만들어 줄 때 거기에다 다 넣어서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이런 거 보이시죠? 제가 최근에 흙을 실험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 실험 끝나면 그땐 여기에 뭐가 들어갔는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한 2달, 석 달 전에 직접 해보고 그 결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흙이 그동안 보던 거랑 조금 달라졌어요. 어쨌든 얘는 들어갑니다. 왜냐면 뿌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보면은 11호는 어떤 애들이 들어가느냐 하면요. 진짜 큰 애들 들어가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 11호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얘가 지금 유지 프린세스 그레이스인데 러시아 제라늄 같은 경우는 제가 바로 이 시기에 아주 뿌리 잘 내리고 그럴 때는 여기다가 바로 11호로 들어가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9호로 들어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이제 조금 크다 싶은 애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얘 꽃도 폈다. 이런 애들보다는 얘는 8호로 들어가요. 꽃 제외하고 봅니다. 꽃은 어쩌다가 핀 거고요. 요렇게 여기 8호 정도에 보편적으로 다 들어가고 9호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이런 애들 리갈 종류 아이들이라든가 내지는 얘도 덩치가 크죠. 얘보다 크죠. 확실히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들어가요. 다 꽃 핀 애들만 보여드렸는데 꽃이 피는 게 정상은 아니에요. 정상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왜냐면 보여드릴 게 별로 없네. 여기 딱 좋다. 자, 요런 애들이 이제 보통 9호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8호로 들어가는 애들은 요런 애들이 8호로 보편적으로 들어가요. 8호, 9호, 12로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하시고요. 그때 들어가는 흙에 잘 자란 식물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상태로 애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 자리 잡은 애들이 얘들이에요. 어우, 예쁘죠?
그냥 자리를 아주 잘 잡았어요. 자리를 잡아서 이런 경우에 제가 뭘 권해드리냐면 그 다음 단계로 얘들이 제가 올 여름 겪어보니까 세균성 전문의병 때문에 많이들 가요. 근데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세균이 침투하기 쉬울 만큼 연약한 피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부를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칼슘제거든요. 그래서 칼국수를 그때는 권해드려요. 칼국수를 1000대로 희석해서 뿌리에다가 주셔도 돼요. 물로 주셔도 돼요. 그거는 뿌리가 튼튼하게 해주는 거고요. 아니고 줄기라든가 잎이 튼튼하려고 생각하면 연면 시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연면 시비가 뭔지 아시죠? 물에 타서 옆으로 잎에다가 주는 걸 연면 시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튼튼하게 자라게끔 해주는 게 칼국수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기가 얘를 뿌려주기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냐고 물어보시면 전 정식하고 난 뒤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이때만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쭉 성장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싶을 때마다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얘는 보통 그동안은 봄에 이제 아이들 한참 성장기 때만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건 일반적인 식물이고요. 제라늄은 10월이 봄이에요. 10월부터 봄이에요. 지금이 진짜 한창이잖아요. 지금 제가 영상 찍고 있는 날이 12월 2일이거든요. 지금부터 1월, 2월까지는 얘들 세상이에요. 그럴 때 한참 성장기에 있을 때 튼튼한 피부를 갖게끔 해주는 게 칼슘 제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 쓰는 게 이 칼국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때 쓰셔도 돼요. 그리고 났는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애가 꽃대는 안 물고 막 덩치만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런 애가 어디에 있어요? 자, 이쪽으로 볼게요. 네, 이런 애들. 아니, 얘는 꽃대 물었구나. 자, 덩치만 막 키우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꽃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 주시는 게 바로 이 꽃볼 팡팡입니다. 그런데요, 꽃볼 팡팡 이전에 얘도 있어요. 햇볕 짱짱도 있어요. 얘는 뭐냐면 겨울철에는 대부분 식물들 실내에서 키우잖아요. 그랬더니 애가 웃자라는 거예요. 너무 웃자라가지고 키만 멀대같이 크고 이런 짱짱하고 예쁜 수영을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럴 때 주시는 게 이 햇볕 짱짱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식물 등의 효과를 5배 이상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뿌려주고 나서 이틀 3일 정도 후면은 잎이 완전 녹색으로 변하게 보이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요. 제가 이제 얘들은 본래 이 골드립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뿌려주면 이런 색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색깔을 원치 않으신다면 뿌려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이거를 권해드리는 게요. 그래야지만 꽃대도 잘 어울리고 애가 튼튼하고 짱짱하게 우리 집 선반에 맞게 돼요. 요즘은 키 막 1m, 2m까지는 거짓말이다. 50cm, 1m 막 키우는 거 전혀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요즘은 쬐끄맣게 해서 우리 집 선반에 예쁘게 식물등 밑에서 키우는 거를 좋아하셔서 이런 햇볕 짱짱 효과를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햇볕 짱짱 언제 쓰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식물등 밑에서 클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이 햇볕 짱짱이에요. 아무리 식물등이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 바깥에서 하는 것만큼의 그 정도 효과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래요. 야, 햇볕 짱짱까지 다 했어요. 잘 컸는데 문제는 꽃대를 안 무는 거죠. 그때 쓰시는 게 바로 꽃볼 팡팡입니다. 꽃볼 팡팡 해주시면 여기가 인산 성분이 상당히 함유량이 높아요. 그래서 얘들이 여기 순 부분에 닿으면 여기 순 부분 이런 데 닿으면 여기서 꽃볼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앞, 뒤로 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는 500배 희석이에요. 얘는 1000배 희석이고 500배로 희석을 해서 여기다 뿌려주시면 그 다음에 꽃대를 물기 시작하면서 이제 꽃대가 이렇게 살짝쿵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대로 이제 키우시면 되죠. 되기는 되는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어요. 이제 우리 애가 같이 학교를 다른 옆집 애들이랑 다 갔는데 저 공부를 잘하게도 바라고 또는 이제 뭐 체육도 잘하고 해서 돋보이게끔 원하시잖아요. 우리 애들 키울 때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는데 뭐 이거 부인하실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식물은 저는 자연적으로 크는 게 좋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그런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조그만 꽃을 보시면 돼요. 그런데 좀 더 나는 큰 꽃볼을 보고 더 많이 피웠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꽃볼 팡팡으로 꽃눈이 형성이 돼서 꽃대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제라튼튼을 넣어주는 겁니다. 식물에 영양소가 많이 필요한 게 있고 적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많이 필요한 게 뭐냐면 NPK, 질소, 인산, 칼륨이에요. 이제 칼륨 성분 같은 경우는 크게 뭐하지 않는데 질소하고 인산은 크게 작용하는데 그 중에 인산 성분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꽃을 피우는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신다면 덩치라든가 내지는 더 크게 그러니까 꽃도 크게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다음 질소 성분이 필요해요. 얘는 방향을 바꿔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힘있게 밀어붙이고 영양소 공급을 해주는 건 질소인데 그게 아미노산이에요. 우리로 치자면 단백질. 그 단백질 성분을 요 털 있죠? 우리 처음에는 소털로 시작을 했어요. 오모분이라고. 그런데 아닌 거 아시죠? 소털, 깃털, 잡털 막 별별 털 막 이러면서 우리 웃었는데 그 털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단백질 함유량이 많아요. 그건 곧 아미노산이 되고 아미노산이 또 질소 성분으로 변하면서 얘들한테 흡수가 되거든요. 그 질소 성분이 들어가서 꽃을 피우기 시작을 하면 이 꽃볼 키우는데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 영상에서 이 말도 안 되는 그린 부케 이런 꽃 크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애들도 그래요. 얘도 보면은 또송빛인데요. 또송빛이 얘가 꽃이 핀 지 진짜 오래됐어요. 벌써 2달 넘었죠, 형님? 2달? 뭐 거의 그 정도 되지 않았어? 난 내가 보기에 왜 그러냐면 첫 꽃대 올리고 나서 계속 그렇게 지금 계속 올리면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뒤도. 부력이 없어요. 부력이 없게끔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워낙 영양분이 밑에서 잘 공급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단연코 제가 3개월 전서부터 썼었던 제라튼튼의 효과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 말고도 그래요.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로 꽃볼이 이렇게 커져요. 계속 커져요. 짱짱하게 올라오고 커지고 심지어 얘하고 얘 콜라보로 인해서 아니죠. 얘가 아니구나. 꽃볼팡팡과 제라튼튼의 콜라보. 이거 둘이 같이 합쳐져가지고 얘가 꽃눈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영양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지금 마셔니스 오브 뷰트 같은 경우는 시기가 아니라고도 얘기하실 거예요. 얘는 본래 봄에 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마치 한창인 것처럼 꽃을 피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방식이 지금 앞쪽에서 쭉 말씀드린 그 방향으로 해서 애들을 키워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저는 거의 완벽하게 실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안쪽에서 계속 여름에도 계속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정된 온도, 그러니까 에어컨 22도 미만에서 얘들이 항상 있었고요. 그 상황 안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영양제들을 시기 맞춰서 줘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들을 얻게 됐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서 보신 분들은 아이고 뭐 당연한 걸 뭔 얘기를 해 막 이런 생각들 하시겠는데 그게 아니라 모르시는 분들 어디서 어떻게 줘야지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앞쪽 순서부터 궁금하실 때마다 보시면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하실 거고요. 또 쓰는 양이나 이런 거는 이 뒷면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 뒷면에 모든 제품들이 뒤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면 돼요. 제라튼튼 같은 경우는 분갈이 할 때 흙에다 섞어서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쓰셔도 되는데 저는 어떤 방식을 권해드리느냐면 우리 분갈이 한 다음에 2달 정도 지나면 상토에 있는 영양분들이 거의 소실이 돼요. 물에 씻겨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질소 성분이 물에 잘 씻겨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 비 오는 날 비 맞으면 애들이 쑥쑥 자라는 게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물에 녹아서 식물까지 닿아서 그런 거거든요. 또 그런 성질이 화분에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물을 주면은 밑으로 빠져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이제 상토에 있는 건 한 2달 정도가 마지노선이고요. 2달이 지나면 새롭게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돼요. 그때 우리 제라튼튼을 이렇게 생겼어요. 요걸 열면은 이렇게 생긴 알갱이들이 있어요. 흙을 옆을 조금 이렇게 파주시고요. 흙 속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면 되고 11호 화분이기 때문에 요 베스킨라빈스 숟가락으로 한 2스푼 정도 이렇게 푹 푸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고 나지막하게 2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3군데 정도 아까처럼 그렇게 흙을 파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방법도 있지만 저는 요즘 시즌에는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2리터짜리 우리 생수 페트병이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1리터를 담아놨어요. 아, 조금 적다. 제가 그냥 막 그 수돗물 막 받다 보니까 조금 적게 받아졌네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제가 얼만큼의 양을 넣느냐면 요 정도. 한 스푼 정도 넣었고요. 여기에는 지금 이걸 반 스푼 정도 넣어놨어요. 시간은 지금 1시간 정도가 지났고요. 1시간 정도가 지나면 요렇게 밑에 부분에 갈색물이 생겨요. 요거를 자, 이렇게 해주시면, 어우, 까만 물이 쫙 되죠? 자, 요 상태로 물 대신 주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안 녹아요. 완벽하게 안 녹고 여기 있어요 또. 그럼 이 물을 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다시 물을 부어서 쓰시면 또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한번 저어볼게요. 이렇게 저어보면 이래. 요렇게 해서 된 거를 겨울 동안에 물을 주시면 안 먹을 건 밖으로 빠져나가고 먹을 건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써보니까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 분갈이 하실 때는 섞어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요즘 애들 물을 주는데 제가 물 주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이 큰 통에다 해야지만 여기를 다 버텨요. 그래서 이거는 만들어 지 꽤 됐어요. 자, 물 농도가 항상 요 정도로 맞춰지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네, 요 상태. 그래서 이렇게 담아놓고 나서 항상 그냥 떠서 쓰고 또 물 받아서 쓰고 하다가 어느 날 보면 정말 많이 흐려져 있어요. 그리고 찌꺼기가 밑에 막 고여 있어요. 정말 찌꺼기가 숯가루 같거든요. 그럼 그 숯가루까지도 같이 해서 애들한테 줘요.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상태가 좋아요. 요즘 베란다가 풍성하죠. 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데 꽃들이 아주 풍년입니다. 풍년이에요. 햇빛 들고 정말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저처럼 키우시고 싶으시다면 제가 오늘 설명드린 대로 한번 써보세요. 다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신 거 10분 이용해서 이번 겨울에 남부란 듯이 우리 제라늄들 아주 그냥 꽃볼 팡팡 터트려서 우리 전시회 아시죠? 우리 1월 23일부터 전시회 시작합니다. 그 전시회에 출품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죠? 자, 오늘 제가 또 예쁘다고 생각한 게 얘예요. 퍼트리스 실버 웨딩이라고 하는 애인데요. 햇볕 있는 데서 볼게요. 펜시 제라늄이에요. 올 여름에 정말 힘들게 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꽃대를 올려서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얘한테 뭘 줘야 되느냐고 제가 문제 낼게요. 얘한테는 지금 뭘 줘야 될까요, 청님? 포토. 빙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내일 또 만나 뵐게요. 우리 내일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